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화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버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버퍼가 생겨서 재생이 되더라도 좀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볼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면접 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에 관련된 질문 시리즈입니다. 질문 시리즈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안정영 씨는 왜 뽑아야 됩니까? 안정영 씨는 왜 뽑혀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안정영 씨가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와 같이, 나의 어떤 강점을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 걸까라고 여러분들이 강점이라고 약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옆에 있는 지원자 대비 우리 안정영 씨가 뽑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직무 역량을 나타내야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걸 가장 중요한, 오늘 내가 면접장에서 꼭 이야기하고 나올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에 관련된 답변을 던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당신의 직무 역량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제대로 먹어야 되고요. 인다이렉트로, 간접적으로 물어볼지라도 여러분들은 빨리 알아듣고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 표현을 좀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면접관이 개떡같이 물어봐도 우리는 찰떡같이 대답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도.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 평가자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항목은 첫 번째가 역량입니다. 말이 거창해서 역량이지. 네가 이거 하기 위해서 너 뭐 했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너 뭐 준비했냐? 그거 우리가 듣고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가 줄게. 그게 아니라면 야, 너 저거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거 느끼는 거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성을 점검하죠. 인성은 사실 나 여기까지만 역량 점검할게. 여기서부터 인성 들어간다. 이렇게 점검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역량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애티튜드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늘 강조하는 애티튜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량 부분이 점검이 됐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인성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량,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정량적인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여러분들이 내가 역량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뭘 먹고 싶냐? 요거죠. 나를 설득시켜 봅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을 처음 보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하시고요. 이런 설명들을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나에 대해 관심이 애초에 없었던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잘 모르겠구나. 이걸 궁금해 하겠구나. 요걸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면 뭐가 돼요? 내가 설득의 포인트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가자를 설득하게 됩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면접은 설명이 아니라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설명도 못하는 상태에서 설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라고요. 면접의 이론이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면접의 이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당신을 오늘 지금 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내일 합격자로 만들어드리는 방법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사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조를 설명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베이스를 깔아드리는 겁니다. 대답이 획일화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이 오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아서 설득시키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자가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야, 나 한번 설득시켜봐. 왜 너야? 중요한 게 있었네요. 왜 너야? 자, 나와 같은 사람, 제가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뭐예요? 저는 원 오브 댐이에요. 저도 수많은 취업 강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중에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고, 저는 어차피 유튜브 마케팅을 하진 않으니까 제 영상이 자극적인 것도 없고, 전 그냥 사회공헌 활동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부분을 줄까? 저는 그게 실질적인 컨설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의 설득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나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나는 왜 뽑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설명하고 설득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답변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저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예,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도 좋아요. 그렇게도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영업이라도 똑같은 생산 기술이라도 이게 회사마다 하는 일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니네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정확하게 코렉트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 내려주시는 거죠. 평가자를 일단 끌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두 번째, 세컨은 필요 역량이죠. 그래서 내가 정의 내리는 니네가 하는 일은 이 일은 요게 필요해라고 하는 세컨 스텝, 필요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필요 역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경험과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지식과 지식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청 없다. 지식과 자질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자질과 자질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구조를 잡자는 거죠. 첫 번째, 내가 하게 되는 일이 무슨 일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시고, 두 번째, 필요한 역량. 이 부분도 뭐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를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텝 뭘로 갈까요? 당연히, 제가 노트를 잘 안 써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조금 줄이고, 다음에 필요한 거는요, 뭐예요? 요 직무에 관련된 설명인 거죠. 즉, 죄송합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죠. 정의를 내렸고, 역량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다. 즉, 사실 내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나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시간이 많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가도 좋고 다대다 면접의 상태다라고 하면 바로 이걸로 가면 되죠. 그럼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조금 이거 확대할게요. 잡코리아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인사 담당자가 선정하고 직무 역량 판단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439명 복수 응답 결과. 자, 잡코리아에서 얘기했답니다. 자,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직무 역량 판단 기준은 첫 번째 실무 면접을 통해서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2번부터 3번, 그 다음에 4번 요 순으로 여러분들이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일단 정량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격증이죠. 그 다음 뭐예요? 관련 직무의 종사 기간과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이고요. 관련 직무의 업무 성과, 경력직 같은 경우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관련 경험, 그 다음에 관련 포트폴리오. 여기에서는 뭐 이 순으로 대답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여러분들 안 보이시니까 이런 것들. 자격증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역량이고요.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기간과 경험, 그럼 뭐 이건 6번이랑 똑같은 거네. 그죠? 그리고 그를 통해 여러분들이 일관된 성과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 프로젝트 수행 경험, 그 다음에 관련 포트폴리오 만드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 점검하는 툴이라고 합니다. 역량의 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식과 경험,
지식과 기술로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역량의 보유, 나열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나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일단 나의 면접 답변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한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저는 A라는 프로젝트를 경험해봤고요. 이를 통해 무엇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B라는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이를 통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격증 취득한 후에 어떤 부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무엇이 있습니다. 등등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시간 내에 그냥 단순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뒷부분에 면접관이 후속 질문을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처한 상황에 따라 나는 이걸 나열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조할 만한 내용이 정말로 많으면 또 역시 나열로 들어가도 되는 거죠. 두 번째, 반대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를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는 거죠. 다대다 면접 상태에서 내가 말할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나의 역량을 물었다. 그럼 저는 이거 있고요. 평가자가 그거 한 번 듣고 평가하긴 그러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소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파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 면접관 뇌리 속에 박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A도 B도 C도 강조하고 싶은데 버린다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이 직무 역량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에 툴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내가 나열을 할 것이냐, 하나를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이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면접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꼭 면접 후기를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전략, 아니면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실제 면접장 가서 면접관의 이러이러한 면접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하나씩만 물어보고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를 물어보고 또 하나를 물어보고 하나를 물어보고 또 하나 물어보는 이런 꼬리 질문의 형태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답변 구조를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제 꼬리 질문입니다. 꼬리 질문은 어떤 게 나오게 좋냐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 방식을 디테일하게 풀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요 A에 대해서 풀 수 있으면 네가 방금 말한 그거 있잖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래? 이걸로 끌고 와야 돼요. 지금 면접장에서 꼬리 질문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돼요. 쓸데없고 이상한 데로 빠지면 여러분들 면접이 망쳐요. 여러분들이 면접장 갖고 가서 얘기할 내용은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꼬리 질문을 말씀하시려면은 직무 역량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액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다른 방법은 안 해봤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등등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얘기의 구체성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게 꼬리 질문을 부여하면 좋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어떤 저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남들이 한 3명 성과를 열 때 저는 한 30명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액션을 쇽 뺀 거예요. 그랬을 때 너 어떻게 했길래 남들의 10배를 할 수 있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답변에 있어서 고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얻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꼬리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한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면접관과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자인 여러분들과 평가자인 면접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왔다 갔다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여러분들도 면접 보고 나오셔서 가장 후회가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이 직무 역량에 대해서 좀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준생 이외의 분들은 무단복제와 도용을 금지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봤던 직무 역량, 여러분들 가장 쉬운 툴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도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봤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저에는 무엇이 있다? 말하는 애티튜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특집으로 해서, 제가 상반기 때부터, 아니 작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실제 면접 컨설팅 하는, 그 내용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 보시면서 이런 이론 백날 준비해도 이 상황에서 이 답변을 해야지라고 하는 순발력을 기르시지 못한다면 말자 꽝이죠. 그래서 또 그런 능력을 길러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또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반기 면접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